안녕하세요. 7월 31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레알의 테오 에르난데스는 미국 투어에 참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거의 완료된 것인 줄 알았던 테오의 레알 소시에다드 임대가 암초에 걸렸습니다. 바로 그의 연봉 지급 협상 때문이며 두 팀의 합의점은 아직 찾지 못했고 테오는 일단 미국 투어에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 팀 간의 계약이 끝난 것은 아니며 그가 이미 바스크 지역에 집을 구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앙헬 모야 같은 존재는 그가 레알 소시에다드의 임대 이적을 추진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 기사에서는 보도를 했으며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싸가지 없는 놈이죠, 테오. 착해. 카카오 사람들만큼 착한 사람 못 봤어. 다음 소식은 골닷컴의 리자르 킨셀라 기자가 보도하길 에버튼인 조던 픽포드에 대해서 NFS, 나포세일이라고 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첼시 링크가 뜨고 있는 잉글랜드 월드컵 스타 조던 픽포드의 제의에 대해서 에버튼은 모든 제의를 거절할 것이라고 합니다. 에버튼은 이 선수를 지키고 싶어하며 에버튼과 첼시의 관계는 스톤스와 바클리 이적건 이후에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첼시는 쿠르투아이의 대체자를 물색하고 있고 최우선 타겟으로 알리송을 놓쳤습니다. 이제 첼시는 다시 한번 첫 번째 타겟으로 픽포드를 선택을 했지만 하지만 조던 픽포드는 지난 시즌에 에버튼으로 이적을 했고 첼시로 향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첼시는 이제 픽포드가 되지 않는다면 쿠르투아의 대체자로 잭 버틀란드, 돈나룸마, 슈마이켈 등의 후보들 중에서 한 명에게 최종 제의를 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옷이 이쁘다고? 저런 색을 좋아하시는구나. 약간 녹색 계통. 전북 팬 하시면 좋겠다. 전북도 저런 색 많이 쓰는데. 조던 픽포드도 조현우만큼 강제 랩업 뭐 비슷하죠. 썬더랜드 있었으니까 사실. 네. 미눌렛도 비슷해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 다음 소식은 멕시코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오소리오가 사임을 하였습니다. 오소리오 감독은 자신의 사임 발표를 직접 하였으며 그가 남긴 메시지를 살펴보면 멕시코 팬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멕시코 선수단, 스태프 모두와 함께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특권과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 팀에서의 경험은 매우 특별했고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생 경험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썼습니다. 근데 이 후일담을 살펴보면 멕시코에서는 오소리오 감독에게 이 재계약 연장을 했으나 본인이 그것을 거절했다고 전해지는 걸 봐서는 더 좋은 조건과 자신의 도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 것도 있죠. 네. 사실 오소리오 감독은 뭐 러시아 월드컵 때 일화를 하나 알려드리면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오소리오 감독이 자신의 부인 과 함께 러시아로 갔죠. 네. 월드컵 기간 때 뭐 함께 사는 건 아니지만 와이프도 이제 감독과 함께 있으면서 시간을 또 쉬는 시간에는 함께 보내고 했는데 오소리 감독이 자신의 불륜녀도 이제 러시아를 불러서 또 몰래 만나고 했었다라는 게 걸렸어요. 네. 근데 와이프는 사실 남편이 바람 피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혼은 안 했는데 여튼간에 그 여자 기자랑 오랫동안 뭐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니까 한 3년 넘게 뭐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쪽은 원래 좀 그런가 봐. 네. 여튼간에 뭐 러시아에서 한쪽은 자신의 불륜녀, 한쪽은 자신의 와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나고 다녔다라고 하니까 뭐 개인적인 사생활이긴 하지만 뭐 좋게 보이는 사생활은 아니죠.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디 마르지오는 나폴리에 입단하기로 했던 보르도의 사발리가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나폴리는 풀백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며 사발리는 부상에서 바로 복귀할 수가 없고 복귀까지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계약이 모두 취소가 되었습니다. 나폴리의 차후 선택은 아인토벤의 콜롬비아 국적의 풀백인 아리아스이지만 이 선수는 브리살리코의 대안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행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쉽지 않을 것이며 나폴리가 노리는 다른 타겟은 파리의 메니에나 잘츠부르크의 스테판 라이너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맨유의 다르미안으로 선수는 인터밀란으로의 이적을 희망했으나 더 이상 대안이 없다면 나폴리가 재차 다르미안 영입을 다시금 시도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뜨고 나서 불과 몇 시간 뒤에 속보로 뭐라 떴냐면 사진 있나? 잠깐만요. 없구나. 나폴리가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한 이 유스프 사발리에서 레버쿠젠의 헨릭스로 관심을 돌렸다라는 소식이 갑자기 속보로 전해졌고 당초 보르도의 사발리가 이적할 것으로 강하게 점쳐졌지만 의료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나폴리는 계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스카 이탈리아 이 소식에 따르면 그들이 레버쿠젠의 벤자민 헨릭스에게 관심을 돌렸다라고 보도를 했고 아인토벤의 아리아스도 여전히 대안으로 남아있지만 아리아스는 논 이유 국적이기 때문에 아리아스가 혹여나라도 나폴리로 오게 된다면 나폴리가 새로운 골키퍼로 노렸던 멕시코의 오초아 영입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함께 보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오초아도 데려오면서 풀백 자리를 메꾸려면 헨리스를 데려온다는 느낌인데 헨릭스가 오겠어? 비쌀 텐데 헨릭스 레버쿠젠이 쉽게 보내주지 않을 텐데 여튼간에 지금 현재 속보로는 헨릭스로 다시 가는 것 같아요. 다르미안 거는 모르겠네요. 어떻게 됐는지. 원래 다르미안이 유력했는데 나폴리가 너무 가격을 후려치나봐. 다음 소식은 ICC컵에서 아스날과 파리의 경기에서 주심이 동전 던지기 대신 신용카드를 던졌다라고 합니다. 아스날 팬들은 싱가포르에서 파리를 5대1로 승리한 것을 만끽했으며 각각의 주장인 외질과 라비오는 전형적인 매치 전 동전 던지기를 하기 위해서 하프라인 중간에 심판과 만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던질 동전은 매우 특별했는데 동전을 던지는 대신에 대회 관계자가 신용카드를 꺼냈으며 이것은 사실이었고 그는 정말로 신용카드를 꺼내 공중에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전 대신 신용카드를 던진 이유가 드러났는데 국제 경기나 대륙별 클럽 대항전은 동전을 사용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지역에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 이 회사가 후원사였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날라가지 않을까? 여튼간에 뭐 후원사였기 때문에 뭐 그냥 뭐 프리시즌이니까. 리버풀은 베식타스의 이 비다와 2년 플러스 1년 계약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시타스 보도지는 비다를 팔기 원하고 있으며 베시타스는 월드컵 이후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의 관심을 받는 비다로 거액의 수입을 원하고 있고 특히 리버풀은 웨스트햄과 에버튼을 상대로 영입전에서 우위를 점했다라고 합니다. 비다의 이적료로는 2,500만 유로 330억이며 현재 휴가를 보내고 있는 비다는 리버풀에서 2년 플러스 1년 계약을 받았으며 비다는 원칙적으로 리버풀과는 개인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비다가 월드컵 결승전까지 가는데 로브렌가 영혼의 파트너로 수비를 책임졌고 뭐 골도 넣었고 극적인 골도 넣었고 물론 이제 결국엔 승부차이로 갔지만 그 당시에도 비다가 베시타스에서 1년 정도 뛰고 지금 이적설 뜨는 건데 베시타스는 다른 수비수를 벌써 영입을 했어요. 한 명을. 그래서 김영건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김영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김영건 측에서 뭐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긴 하지만 그것마저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비다가 나가면 어차피 비다 나가면 또 한 명의 수비는 데려와야 돼. 또 한 명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김영건이 될지 아니면 김영건은
현재 알려져 있는 것처럼 뭐 유럽이 아닌 일본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봐야겠죠. 또 사실 김영건이 아이도 있고 또 유럽에서 이제 생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걸리긴 할 거예요. 혼자면 좀 편했을 텐데. 바르셀로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데니스 수아레즈와 안드레 고메즈가 부상을 당했다라고 컨펌을 했습니다. 데니스 수아레즈와 안드레 고메스는 부상으로 인해 미국 투어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두 선수는 LA를 떠나 스페인에서 정밀 검사를 통해 왼쪽 근육 부상의 정도를 파악하게 될 것이며, 안드레 고메스와는 그리고 이제 또 이 데니스 수아레즈와는 이번 시즌 첫 번째 프리시즌 경기인 토트넘 경기에서 전반 20분 만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안드레 고메즈는 사실상 이적을 시켜야 되는 자원인데 다치면은 좀 답 없죠. 네, 답 없죠. 답 없죠. 데니스 수아레즈도 다치면 안 되는데 답 없다. 맨유의 무리뉴는 그 팀의 이적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맨유의 무리뉴 감독이 자신의 답답함을 언론에 토로를 했습니다. 맨유는 어제 미시간 스타디움에서 열린 ICC컵에서 리버풀에게 4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원했던 2명은 영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명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 분명히 몇 달 전 구단에게 5명의 영입 희망 리스트를 전달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이 가능한지 지켜볼 수밖에 없고, 일단 오늘 경기는 새 시즌 스쿼드에 포함되지 않을 선수들로 경기를 꾸려갔습니다. 이는 내 스쿼드가 아닙니다. 절반도 되지 않으며 심지어 30%도 내가 원하는 스쿼드가 아닙니다. 경기장 분위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그들이라면 경기장에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면 이런 팀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돈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 축구 팬들은 그 이상의 자격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나라의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팬들인데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며 뭐 일단 미국 팬들에게 미안함과 그 다음에 자신의 소속팀 이 보드진들에게 답답함을 언론에 함께 공개적으로 표출하면서 불만을 내비친 거죠. 네. 몰랐는데 저 양반 그 손에 손목에 타투 있네? 맨날 시계 차고 있어서 몰랐나 보다. 처음 봤어요. 얄루. 여튼간에 뭐 자기가 원하는 그 선수 근데 몇 면을 내가 보니까 그때 누구 있었냐면 뭐 윌리안, 그리고 밀린코비치, 사비치, 프레드,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더라.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네. 여튼간에 되게 좀 비싼 선수들이 많았어요. 여튼간에 아니 말이 안 돼. 페리시치도 있었겠지. 다음 소식은 뉴캐슬은 미트로비치에 대한 풀럼의 2200만 파운드 325억의 비드를 수락하였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소스에 따르면 미트로비치는 풀럼 이적을 완료하기 위해서 런던에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토요일 밤 양 클럽이 325억의 이적료에 합의한 이후 그가 뉴캐슬 트레이닝 캠프를 떠났다라고 보도를 했으며, 미트로비치는 48시간 내로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지난 시즌 후반기를 풀럼에서 임대를 보냈는데 임대 기간 중 20경기 출전해서 12골을 올렸고, 풀럼은 플레이오프에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이루었습니다. 풀럼은 이미 이번 여름 파브리와 마르샹, 안드레 슈얼레 그리고 장 미셸 쉐리를 영입하면서 굵직한 이적에 완료를 지었는데, 미트로비치까지 온다면 총 5명의 주전급 선수들이 영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격수지. 좀 전에 제가 20경기에서 출전해서
12골을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비수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날 또 불타오르게 가는구만. 이런 되게 못했어요, 뉴캐슬에서. 나름 플럼에서 잘했으니까 가서 뛰면 되지 뭐. 어차피 뉴캐슬은 얘 관심도 없더라고. 결국 그 임팩트는 옛날에 안드레어트가 아스날 원정 와서 그 경기에서 골 넣었던 임팩트가 커가지고 프리미어리그로 온 건데, 그때 온 건데 뭐 사실 와서 뉴캐슬에서는 너무 못했고, 자기가 맞는 또 클럽이나 감독이 있으니까, 그런 클럽이나 감독이 플럼이라면 플럼과 잘 뛰면 되지 뭐. 그죠? 네. 전 그게 낫다고 봐요. 가는 것도 거의 확정이라고 하니까. 분데스리가의 브레멘은 클라우디오 피사로를 영입을 하였습니다. 브레멘의 레전드인 피사로는 1999년, 2008년, 2015년 이후 또다시 브레멘으로의 이적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거의 은퇴할 때 됐는데 아직도 뛰시네. 아마 가서도 뭐 경기를 뛸 수 있는 시간은 15분? 제가 봤을 땐 맥스가 15분이에요. 온 힘을 다 쥐어 짜내가지고 뛸 수 있는 시간이. 왜냐면 정말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이제 힘들지. 진짜 감독해도 될 나이인데. 뭔가 브레멘에서의 좋은 시절이 있었으니까. 브레멘에서 미넨도 갔잖아요 그때. 네, 뭐 미넨 가서도 딱히 뭐 주전 먹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긴 갔으니까. 독일 이 축구 감독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스트라이커였죠. 네. 네, 안녕하세요. 스페인 국가대표를 은퇴 고려를 하고 있는 맨시티의 다비드 실바에 관한 소식입니다. 다비드 실바는 그의 빛나는 국대 경력을 끝마칠지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고 하며, 그는 일요일에 여름 휴가에서 돌아와 맨시티의 감독인 펩과 그의 국가대표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2살의 실바는 자신의 스케줄을 최대한 잘 조절해서 그의 7달 된 아들 마테오와 더 많은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달에 미숙아로 태어난 그의 아들은 첫 5개월을 발렌시아 병원에서만 머물렀었습니다. 실바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월드컵 이후 100% 아들에게만 집중을 했습니다. 저는 일요일날 다시 맨체스터로 돌아가 축구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스페인을 위해 경기를 뛸지 안 뛸지에 대해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내가 수요일 내 혹은 수주 내로 맨체스터로 돌아가면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이 순간 내 유일한 생각은 저의 가족들 뿐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에서는 국대보다는 가족에게 좀 더 신경 쓰고 싶은 시간이 많은 듯 보여요. 네. 커맨드 영콤님, 네.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팬클럽도 같이 감사해요. 유로. 아, 뭐 실버 없어도 거기는 뭐 좋은 선수 미어 터지는데. 근데 귀엽다. 손 봐. 아기 나면 저런 기분이겠지? 오빠 애기 옷. 애기 옷에 사슴 얼굴 봐. 너무 귀엽다. 저렇게 웃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씨 이 아이 아팠을 때 그 경기가 집중이 됐겠냐고. 나는 이해해요. 국가대표에서 이럴 것도 다 잃었고, 뭐 뛰는 것도 영광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족이 소중하지. 근데 실바 손 되게 이쁘다. 나 지금 봤는데 실바 손 왜 이렇게 이뻐? 응? 섬섬옥수야. 오, 손이 되게 길고 손톱도 되게 길고 되게 이쁘네. 부럽다. 음, 좀 부럽네. 얘기 웃는 거 봐. 귀여워.
바칼코는 첼시 잔류를 원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의 라디오 몬테카를로에서 전하길 바칼코는 자신에 대한 여러 클럽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첼시 잔류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넘겨주는 일에 있어 첼시는 매우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 세비야와 AC 밀란, 인터밀란이 바칼코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여러 요인들이 그가 다음 시즌 첼시에 있을 것이라는 데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으며 먼저 그는 자신의 주변 지인이 컨펌을 했다시피 첼시 잔류를 원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이고 지난 여름 AS 모나코로부터 이적한 그는 5년 계약을 체결했으며 첼시 중원에서 핵심 자원이 되기 위한 경쟁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호하고 있대요. 네, 축하합니다. 첼시 팬들. 바칼코 뭐 일단은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잘하지 않을까요? 또 믿어봐 주면은 잘할 거예요. 또 저만한 미드필더가 없죠. 네, 별로 갖고 싶진 않지만 바카요카가 바이날돔? 근데 일단은 바이날돔이 경기는 더 많이 뛰니까 뭐 개인적인 능력은 나중에 바칼코가 더 대박 칠지 몰라도 당장 쓰임새는 아니 너무 못하던데? 난 바이날도 낫지. 바이날도면 어디까지 보는 거냐? 바이날도 그 정도는 아니야. 뉴캐슬은 살로몬 론돈을 영입하기 위해서 웨스트 브로미치와 협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뉴캐슬은 론돈 영입을 위해서 웨스트 브로미치와 협상 중에 있으며 현재 론돈의 계약 조항에는 팀이 강등 시에 1650만 파운드 245억의 방출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캐슬의 베니테즈 감독은 그를 미트로비치의 대체자로 보고 있으며 뉴캐슬은 미트로비치에 예정된 풀럼 이적에 뒤따라서 론돈에 대한 관심을 올렸다고 합니다. 미트로비치는 현재 메디컬 테스트를 위해서 런던에 있고 이적 완료에 가까운 상태라고 합니다. 론돈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 현재 뉴캐슬에 있는 드와이트 게일이 추가적으로 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론돈이 뉴캐슬로 온다면 직접적인 임대나 수합딜 또는 드와이트 게일을 주면서 플러스 현금들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론돈은 그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 오기 전에는 그 러시아 클럽에서 뛰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 그때 왔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 갔을 때도 좀 의아했지. 좀 더 좋은 팀 갈 수 있었는데 본인이 많이 뛰기 위해서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 갔었죠. 가서 잘 해주다가 뭐 이런저런 부상도 좀 있었고 약간 주전에서 밀렸던 적도 있었고 그랬다가 에버튼이 이제 루카쿠를 팔고 나서 에버튼하고 좀 갑자기 링크가 떴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에버튼의 루카쿠가 나가고 나서 론돈이 가면은 뭔가 잘 메꿔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감독이 그 과거 스토크에 있던 그 모자 쓴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감독이었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다른 자원이 없다고 얘 말고 얘를 떠나보내면 쓸 수 있는 다른 공격 자원이 없기 때문에 안 보내줬던 게 결국은 이제 저번 시즌 강등까지 되면서 팀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잘할 거예요. 네. 뉴캐슬 가면은 스타일이 잘 맞아. 힘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니까 뉴캐슬이 기교보다는. 하긴 잉글랜드에 기교 있는 팀이 뭐 얼마나 있다고 사실. 그죠? 론던은 그래서 여러 팀들하고 계속 링크 뜨다가 좀 조용해졌는데 이렇게 강등 바이아웃 있을 정도면은 원하는 팀 있으면은 데려갔을 텐데 딱히 또 원하는 팀도 별로 없었나 보네. 그냥 이제 미투비치가 워낙에 뉴캐슬하고 안 맞으니까 그것과 살펴봤을 때는 론돈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셀로 마레지 맨시티의 마레지가 목발을 짚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미넨과 마지막 경기 투어를 치른 후 맨체스터로 복귀할 때 마레지가 발목 보호형 신발과 목발을 사용하는 것이 포착이 되자 그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부상 정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으나 오늘 찍힌 마레지의 사진으로 인해서 새 시즌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맨시티의 팬들의 유일한 희망은 그가 착용하고 있는 신발과 목발이 그저 정밀검사 전 선수 보호 장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마레지가 마지막 부상을 당했던 것은 2015-16 시즌 다리 부상으로 9일 동안 팀에 결정한 게 최근에 당한 유일한 부상이라고 합니다. 몇 년 동안 부상이 없었으니까 나름 튼튼이었는데 목발 짚고 나오니까 좀 놀란 거죠. 뭐. 여기 신발 이쁘다. 나이키인가? 이렇게 나오면은 사인 요청 안 하겠지? 궁금하다. 사인 해줘요. 계속 우겨봤으면 좋겠다. 해줄지 안 해줄지. 여튼 뭐 큰 부상 아니길 바랄게요. 네. 걱정되겠네. 부상이 없다가 갑자기 프리시즌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골닷컴의 닐 존스 기자가 말하길 리버풀이 치리베야 이적료를 수락을 했으며 이 밖에도 잉스와 미놀레, 오리기, 구르이치, 마르코비치의 이적 현황을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리버풀이 페드로 치리베야에 대한 350만 파운드, 55억에 달하는 로젠베리의 제의를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치리베야는 프리시즌 동안 꾸준히 출전을 해왔으며 지난 토요일 맨유와의 경기에도 출전을 했고 허나 멜 우드의 복귀에 휴식 중인 치리베야는 이제 이적을 매듭짓기 위해서 노르웨이로 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적 작업은 로젠베리가 셀틱과 치르는 수요일 챔피언스 리그 예선전 이전에 마무리가 될 것이며 리버풀은 240만 파운드, 350억을 기본금으로 해서 출전 수에 따라 최대치로 올라가는 이적료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리버풀은 바이백 옵션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해당 바이백 옵션은 치리베야의 새로운 계약 첫 3년간만이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치리베야는 2013년 발렌시아에서 영입된 이후에 리버풀 1군에서 총 5경기만을 소화를 했고 지난 두 시즌은 네덜란드 고어 이글스 빌렘2에서 임대를 다녔다라고 합니다. 클롭이 이적시장 종료 전 선수단의 구조조정을 꾀하고 있는 만큼 치리베야의 이적은 향후 몇 주 동안의 구조조정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크리스탈 팰리스가 2천만 파운드 295억으로 잉스를 영입하고 싶어하며 그 가운데 잉스는 팀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오리기는 발렌시아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터키의 베식타스는 미뇰렛을 지켜보고 있는 클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마르코 구르이치는 임대로 카디프 시티에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마르코비치는 영입 전에 일단은 올림피아코스 헤타페, 안더레어트가 합류한 상황에서 완전 이적이 사실상 확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좀 전에 그 카디프 얘기할 때 마르코비치라 했어요? 구르이치인데? 헷갈리네. 그러니까 구르이치가 카디프 시티로 저번 시즌 6개월 동안 임대 갔다 온 게 되게 좋은 조건이어서 다시 한번 구르이치는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 카디프로 임대 갈 가능성이 크고 마르코비치는 이제 올림피아코스, 헤타페 그리고 저번 시즌 갔다 왔던 안드레어트가 이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하고 이 종류가 오가는 금액으로 팀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니까요. 많은 선수들이 또 팀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해요. 정작 나가야 되는 애는 안 나가고 얘네들도 나가야 되지만 그 한 명 걔가 중요한데 브루스터는 재계약했잖아요. 브루스터는 보니까 스코틀랜드 임대할 거예요 아마. 걔도 재계약했으니까. 터키 베식타스는 페페의 이적에 대한 공식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베식타스가 한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페페가 NTV 보도처럼 프리미어 리그로 떠나고 싶어하며 영국에서 온 제안 때문에 클럽을 떠날 것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는
페페에 대한 이적에 대해서 전혀 팔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팬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과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페페를 이적시킬 마음이 1도 없다고 베스타스가 공식 성명서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리카 디뉴는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리카 디뉴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말하기를 지난 2년 동안 전 어릴 적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고맙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부터 제게 모든 것을 잘 지도해줬던 스태프들, 메디컬 분들, 그리고 보안 요원들, 요리사와 같은 분들이 이 클럽을 절 마치 가족같이 여겨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으며 전 이 클럽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같은 사람들과 환상적인 순간을 보냈던 것과 바르셀로나라는 도시는 항상 저와 함께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동료들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기 전에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저를 항상 도와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그 팀이라는 그 이상이며 환상적인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그들 앞에 행운만이 가득하길 바란다라는 말로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갔죠? 이제 에버튼으로 공식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그 새롭게 들어온 선수들이 과거 이 바르셀로나의 가장 좋았던 시절의 멤버였던 사람들을 밀어내기가 쉽지가 않죠. 알바라는 그런 큰 산을 디뉴가 밀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더 주전으로 뛸 수 있는 부분을 원했을 테고, 하지만 감독이 알바랑 디뉴가 있으면 어쩔 수가 없죠. 예, 알바를 쓸 수밖에 없지. 공격적인 부분이나 수비적인 부분이나 알바가 그동안 잘 알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색깔이나 모든 것들이 디뉴가 알바를 넘어서기에는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기회도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이고. 여튼간에 에버튼 가면은 에버튼 감독은 벌써 인터뷰로 마르코 실바 감독이 베인스의 후계자 같은 느낌으로 디뉴를 오랫동안 팀과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말까지 했었으니까 본인은 또 그런 믿음이 있는 감독에게 가고 싶은 게 사실 더 끌릴 테고, 그래서 팀을 떠나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얘가 나가면 바르셀로나도 이제 왼쪽 풀백 자리에 쓸 수 있는 선수를 끌어올려 쓰거나 아니면 사와야 되는데 가뜩이나 그 영입도 그지가 차는데 중원에 선수 들어가야 되는데 그 왼쪽까지 나가니까 또 고민이 또 커지네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바르셀로나 광장에서 테러가 일어났을 때 자신의 가족들이 그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수건 같은 거 들고 나가서 다친 사람들 집안에 데려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씻기고 그 다음에 막 계속 나가서 어떤 사람들 물 주고 했다고 하는데 가족들 자체가 약간 그런 이제 상황에서 같이 움직여서 좋은, 그때 뭐 되게 그 신문에도 크게 나가지고 디뉴의 가족이 자체가 그때 막 되게 좋은 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간에 그런 또 스토리를 알게 되니까 더 잘 되길 바랬는데, 선수 입장은 선수를 뛸 수 있는 시간 동안은 주전을 뛰고 싶은 게 누구나 똑같으니까 이거는 뭐 팬들도 선수도 다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죠 뭐. 여튼간에 디뉴의 이적도 곧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토트넘 버스에 올라탄 알레아스 비달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바르셀로나 라이트백인 비달은 어제 친선 경기를 마치고 팀 버스에 탑승을 했는데 올라타자마자 그는 부랴부랴 하차를 해야만 했습니다. 버스 담당 운전자로부터 잘못 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고 하며, 알고 보니 그는 그날 상대했던 토트넘의 버스를 타고서 팀원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날 버스를 착각한 선수는 알리아스 비달뿐만 아니라 바르셀로나 스태프 중 한 명이 토트넘 버스 트렁크에 대형 가방 2개를 밀어넣고 문을 닫는 장면을 하피냐가 봤는데 얼마나 하피냐가 웃었냐면 입 찢어집니다. 지 말도 안 해주고 지 혼자 가요. 웃기만 하고 깔깔깔깔 거기 아닌데 하면서
저렇게 웃으면서 지나갔죠. 네. 얼마나 웃었는지 알겠죠. 네. 헷갈리면 똑같은 버스 탄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컵대회 층에서 제공한 버스가 같을 거예요. 같아가지고 헷갈렸나 봐. 선수도 스태프도 헷갈릴 정도면 헷갈린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 스태프가 이제 다시 꺼내고 있잖아요. 네. 아주 깔깔깔깔 거리고 있더라고요. 네. 신기하죠? 첼시의 쿠르투아가 자유 계약으로 팀을 떠날 가능성이 더더욱이 커졌습니다. 쿠르투아는 비록 클럽으로부터 이적 허가를 받은 선수이고 선수 또한 레알 마드리드를 더 선호하고 있지만 첼시는 새로운 골키퍼 영입에 진전이 없으며 첼시는 쿠르투아의 대체자를 찾기 전까지는 레알과 딜을 할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첼시가 에버튼의 조던 픽포드를 타겟으로 삼았다고 보도했지만 그는 오히려 팀과 재계약을 협상 중에 있으며 쿠르투아는 내년에도 첼시에서 계속 뛰게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그 말인즉슨 내년 여름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이지만 그는 1년을 더 첼시에 머물더라도 레알로 떠나고 싶어하며 그가 1년 더 첼시에 머무른다고 해도 레알과의 개인 협상은 문제가 되거나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첼시 입장에서는 1티어로 나는 조던 픽포드 데려가고 싶은데 지금 못 싸우니까 나 이 안 팔 거야 하니까 뭐 레알도 그래라 하는 거죠. 뭐 쿠르투아도 그래라 어차피 1년 뒤에 공짜로 가서 난 더 주급 많이 받아야지 뭐 그런 거지. 어차피 뭐 레알과 어느 정도의 계약을 협상을 했고 약속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쿠르투아도 믿는 구석이 단단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바스는 재계약해봤자 1년밖에 재계약 안 하니까 거기도 1년도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30살 넘어가면은 거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큰 의미는 없죠. 그냥 좀 1년 더 남아 있다라는 게 뭐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언론에 흘러가는 것들이 선수를 압박하는 걸 수도 있고 나바스에 대한 약간 믿음에 대한 보상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별로 큰 의미는 없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다음은 이재성 이적에 관한 빼먹으면 안 되는 진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사실 프리미어리그로의 진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기 위해선 영국 정부로부터 워크퍼밋 취업 허가서를 받아야만 하는데 워크퍼밋은 선수가 속한 국가의 피파 랭킹이 50위 이내여야만 발급이 되며 피파 랭킹이 1위부터 10위팀까지는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 치른 A매치가 30%, 11위부터 20위까지는 A매치 치른 경험이 45%, 21위부터 30위까지는 60%, 31위부터 50위까지는 75% 국가대표팀에서 뛰었다라면 이제 그 워크퍼밋이 잘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워크퍼밋이 교부되기 위해서는 75%의 경기를 뛰었어야만 했고 이지성도 75% 이상을 뛰었기 때문에 한국의 피파 랭킹은 현재 57위였고 그러나 지난달에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F조 3차전에서 독일의 피파 랭킹 1위 팀을 꺾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 피파 랭킹이 나왔다면 그러니까 이번 달에 7월달 말하는 거예요. 7월달 중반에 피파 랭킹이 나왔다면 50위 이내로 진입을 해서 이지성이 이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았었지만 갑작스럽게 피파 랭킹을 피파에서 이번 달은 발표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미뤘습니다. 이재성의 형인 이재혁 씨는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이재성에게 꾸준히 관심을 쏟았고 영입 제안도 준비 중이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피파 랭킹 발표가 연기되면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프리미어리그의 이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고 프리미어리그는 지난 시즌까지 통상 8월 말 여름 이적 시장을 마감했지만 올 시즌은 개막일인 8월 11일 이틀 전인 8월 9일까지 선수 등록을 마쳐야만 하는데 이 때문에 피파 랭킹이 발표되는 8월 중순에는 이적이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재성은 유럽 진출이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홀슈타인 킬은
이재성을 데려오기에는 조금 버거운 클럽. 왜냐면 일단은 전북 현대보다도 작은 클럽이며 연봉도 당연히 더 낮다고 합니다. 이재성은 전북에서 받던 연봉의 3분의 1 수준을 받고 팀을 이적한 것이며 이재성의 유럽 진출 꿈이 러시아 월드컵을 치르면서 더 간절해졌기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홀슈타인끼리 이재성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연봉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팀을 옮기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이재성의 지난해 연봉은 8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 중에 3분의 2가 날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중요한 거죠. 다만 홀슈타인은 이재성과 계약을 하면서 6개월 내 타팀 이적 가능 조항도 삽입을 했기 때문에 굳이 내년 여름이 아니더라도 이재성의 6개월 팀 활약을 보고 다른 팀이 이재성을 분데스리가 1부라든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대한민국 팀의 피파 랭킹이 좀 잘만 도와준다면 프리미어 리그로의 이적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좋게 봐도 될 듯합니다. 팀에서 이제 네가 우리 팀에 와주면 6개월 뛰고 이적해도 되니까 좀 와달라 라고 한 거고, 뭐 그런 뭐 조항이 삽입되어 있으면 이재성한테는 나쁠 게 없죠. 네. 물론 뭐 그때 뭐 계약이 안 올 수도 있고, 뭐 나쁘게 따지면 그럴 수 있겠지만 좋게 따지면 또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계약도 잘한 것 같고, 물론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좀 크겠죠. 근데 6개월 내 그리고 뭐 1년 내 좀 참아서 제 꿈을 이루는 거니까 이재성은 저는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6개월 내에 이적해도 뭐 팀에게 금액적 도움도 주면서 자신도 잘 되면 좋을 텐데, 뭐 아니면 그냥 같이 승격해도 좋고. 네. 사실 이재성 선수도 의리파라 저는 6개월 내에 팀을 떠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만약에 뭐 성적도 안 좋고 뭐 분위기도 안 좋고 하면 그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뭐 성적도 좋은데 굳이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이재성이. 여튼간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번 시즌 리그 3위, 그래서 승격 플레이오프를 치렀는데 졌어요. 아쉽게도. 리그 3위면 잘했지. 근데 그때에 뛰었던 선수들이 꽤 많이 이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성 선수 위주로 팀을 개편하겠다라고 했던 것도 그런 것들이지 뭐. 네. 어떡하겠습니까? 아쉽지만 어째서 아쉽지만 뭐. 근데 이재성 위주로 해가지고 다시 좀 잘 해보면 되니까. 뭐 계약으로만 보면은 누가 봐도 떠나겠다라는 계약은 맞죠. 네, 솔직히. 킬 중계 모르겠네. 예전에 제가 킬 중계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스포티비가 중계할 게 너무 많아. 사실 이지성을 할 거야, 이승우를 할 거야 하면 이승우 하겠죠. 그리고 게다가 라리가도 중계하지, 프리미어리그 중계하지, 분데스리가는 거의 프리미어리그랑 겹치다 보니까 채널 분배받기가 되게 힘들 거야. 근데 만약에 된다면 100% 유료해서 할 거예요. 100%. TV에서 하기에는 너무 좀 리그가 짜치고 그 스포티비 나우 같은 데서는요 그 외국 중계로도 해줘요. 그 중계 거 사와서.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봐야겠지만 여튼간에 스포티비 온도 안 돼. 나우는 말 그대로 모바일로만 볼 수 있는 거니까. 저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저번에도 JTBC 있다고? JTBC가 총 맞았어요? 분데스리가 2부를 하게? 옛날에 MBC 그 ESPN 이제 축구 그만두고 메이저리그 중계할 때 갑자기 이청용 경기 중계한다고 챔피언십 중계한 적 있었어요. 한 시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정말 아무도 안 봤어. 정말. 그게 어떻게 사온 거냐면 SBS가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사면요 공짜로 줘요. 야 니들 혹시 챔피언십도 관심 있으면 이것도 같이 줄 테니까 패키지 줄 테니까 할 거면 해라. 나가지고 그 패키지 중에 볼튼 걸 사온 거야. 또 MBC가 SBS 걸 사가지고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봐. 정말 뭐 가끔 뭐 이총 나오면 보긴 했지만 이부 리그는 진짜 안 봐요. 진짜로. 그나마 좀 이재성은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안 볼 거야 아마. 아무리 전북 팬들이라 해도 그 동시간대 다른 재밌는 경기 있으면 그거 보지 안 볼 거야 아마.
내가 봤을 때 그때 진짜 아무도 안 봤어. 볼튼 경기도. 이승훈 모르겠어. 이승훈은 워낙에 좀 핫하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핫하잖아요. 난 이승훈은 잘 모르겠는데 이지성은 좀 안 해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옛날에 TVN인가 거기서 아인토벤 내줬잖아. 근데 그때도 망했어. 아니 박지성도 망하는데 다른 리그는 2부 리그를 한다고? 분데스리가? 분데스리가도 안 보는데 2부 리그를 한다고? 저는 제가 봤던 경험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가디언지의 제이미 잭슨 기자가 보도하길 여전히 무리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맨유의 보드진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무리뉴를 여전히 맨유 고위층과 보드진들은 그를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으며 보드진들은 무리뉴에게 추가적인 영입을 위한 자금이 충분하며 굳이 선수 영입을 위해서 선수 판매가 전제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전달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보도진들은 무리뉴가 표시한 지지부진한 영입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까지 적어도 이적 시장에서 4명 이상 영입에 대해서 낙관 중이라는 상태를 전달했다고 하네요. 네.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뭐 또 아이게 뭐 거진다 계약을 해 놓은 상태에서 한 방에 그냥 터뜨리려고 막 빵빵빵빵 옛날에 강원 FC가 아침 8시나 7시만 되면 그렇게 오피셜 띄우는 거야. 정조국이 왔다. 이근우가 왔다. 이범영이 왔다. 김승규가 왔다. 그 누구야? 한국영이 왔다. 그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침 7시만 되면 그렇게 막 오피셜 터트려가지고 얼마나 막 그 아침 7시 뭐 오늘 또 누가 안 오나 막 해가지고 막 그렇게 본 적 있었는데 뭐 그런 걸 수도 있지 뭐. 한 방에 그냥 땅땅땅땅땅 때리려고. 다음은 AS 모나코는 메르시 토마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AS 모나코는 레드 앤 화이트 유니폼을 입고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준 토마 르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그의 나머지 경력을 위해 행운을 바란다라고 전달했으며 그는 SM 캉에서 2015년 여름에 AS 모나코로 합류한 르마는 새 시즌 동안 127경기 22골 26개 도움을 기록했으며 대부분 윙포워드 자리에서 출장을 했습니다. 르마는 프랑스 국가대표팀에서 13경기를 출장했으며 16-17 시즌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과 리그 우승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르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 중에 하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향할 것이며 그는 월드컵 챔피언인 프랑스 국가대표 동료인 리카 에르난데스 그 다음에 앙투안 그리즈만과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AS 모나코는 토마 르마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새로운 모험을 위해 최고가 되기를 기원한다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꼬마 측에서는 진작에 이제 오피셜 떴기 때문에 뭐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뭐 근데 얘는 지파를 지 얼굴 넣은 거야? 무섭다. 그런 거 있었는데 뭐 만화 중에 그 자기 몸에 막 얼굴 나오는 거 있었는데 어깨 쪽에 막 얼굴 나가지고 같이 막 대화하고 하는 거 있었는데 그 뭐였지? 그 뭔지 알죠? 어깨 쪽에 막 지 얼굴 나와가지고 똑같이 막 얘기하는 거 있었는데 그 만화 뭐였지? 일본 만화? 그게 기생수인가? 아니면 기생수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기생수 맞나?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근데 그 만화 안 봤는데 어디서 보긴 했어요. 아무튼 나루토인가? 아닌가? 그 어깨 쪽에 뭐 하나 있었거든요. 얼굴 쬐까는 거 있었어. 쬐까는 거. 쬐까는 얼굴. 막 싸우고 걔 성격 더러웠어. 막 싸우고 막. 도라에몽? 야이씨. 도라에몽 그렇게 안 잔인해. 기생수는 뭐 팔에 있는 거 아니야? 아무튼 간에 미안해 헛소리해가지고. 르마가 이제 AS 모나코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했다라는 오피셜을 이제 모나코에 띄운 거죠. 다음 소식은 요즘에 스페인 언론에서 이강인 소식을 왜 이렇게 자꾸 막 계속 내는지 모르겠네. 오늘 또 나왔어. 이게 기사도 무지하게 길어요. 무슨 막 독점 기사 같이. 스페인 이제 오늘자 마르카 기사에서는 이강인이 이번에는 아인토벤과의 평가전에서 발렌시아를 기쁘게 만들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발렌시아에서 소리 없이 등장한 이강인 선수는 이미 프리시즌의 가장 큰 화제거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 1군 자리를 노리고 있는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1,000억이 넘는 바이아웃과 함께 2022년 6월까지 계약 연장한 이 한국인 유망주는 1군 데뷔와 함께 모든 발렌시아 축구팬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이강인은 인터뷰에서 말하길 나는 메스타야에서 경기하는 것을 꿈꿔왔고 발렌시아는 저의 인생이자 모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으며 이 한국인 선수가 당분간 꿈에서 깰 일은 없을 듯한데 앞서 보도했듯이 이강인의 행보는 현재 주목할 만하며 100년의 역사를 가진 발렌시아의 유니폼을 입은 최초의 아시아 선수로서 17살의 나이에 챔피언스 리그 참가팀에, 그러니까 아인토벤을 말한 거죠. 참가팀의 경기에서 특출난 재능을 선보였고 이강인은 여유가 넘치며 슈팅할 때 망설이지 않는 것이 발렌시아의 코칭 스태프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부분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강인은 토요일에 아인토벤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 페렌 토레스와 함께 출전하며 좋은 활약을 펼쳤고 이강인은 좌측 공격수로 출전을 했으며 중앙까지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1군 선수로 경기한 지난 2경기 동안 이강인은 자신의 퀄리티와 자신감 그리고 효율성을 보여주었고 이강인은 좋은 위치 선정과 찬스를 만드는 경기 조율은 테크니션에게 요구되는 것들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일말의 주춤거림도 없이 자기 자리에서 잘 녹아들었습니다. 그는 현재 17살 나이에 그가 발렌시아 1군 멤버가 될 자격이 있을지를 보여줄 기회가 한 번 더 남아있을 것이고 분명한 것은 현재 상황이 매우 좋아 보인다라는 부분이며 이미 클럽의 관계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고 이강인은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다라는 소식을 스페인 마르카에서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워낙에 이강인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아까 내가 사진이 없어가지고 기사를 중간에 하나 넘겼는데 이거를 내일 할까 하다가 이걸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할게요. 이 사진을 넣어가지고 미안해요. 아이씨. 뭐냐면 왜 이러냐 이거? 잠깐만요. 다 왜 이렇게 나오지? 실버 마탄 아니야. 잠시만요. 미안해요. 이 선수에 관한 겁니다. 요 선수. 제가 이걸 아까 못해가지고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보자. 몇 번이었더라. 여기 있다. 현재 램지의 첼시 이적설을 두고 첼시 팬들이 서로 충돌을 했습니다. 아스날과 계약이 1년 남은 아론 램지는 아직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아스날 팬들에게는 지난 시즌 외질과 산체스를 떠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데일리 메일에서는 첼시가 3천만 파운드 445억의 램지를 노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것이 발단이 되었으며
램지의 영입설을 접한 첼시 팬들은 SNS 상에서 좋은 영입이냐 아니면 이 영입이 나쁜 영입이냐라고 다양한 주장을 펼치면서 갑론을박을 논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축구 팬들은 폼 그로운을 충족할 만한 잉글랜드 자원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램지의 이적을 445억이나 주면서까지 데려오는 데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저는 그 몇 안 되는 램지 맘이잖아요. 저는 램지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램지는 말 그대로 이 삼선의 역할은 조금 덜 신경 쓰게 해주면서 이선과 페널티 박스 근처, 그러니까 이선과 페널티 박스 왼쪽 오른쪽에서만 써야 돼요. 거기서 걔가 슈팅을 날리거나 하면은 바로 그냥 쓰리빠 던져야지. 바로 얼굴에 야이씨 하면서 패스까지만 기가 막혀. 거기 빈 공간 정말 빠져 들어가가지고 올라가는 침투 능력 같은 거는 정말 기가 막혀. 근데 얘가 결국에 그곳에서 이제 페널티 박스 근처니까 당연히 사람이면은 슛을 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네, 들겠죠. 네.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해야 돼. 그거를 못하게 할 수 있냐가 문제지. 그거를 내가 만약에 아스날 구단 주면은 좀 램지 잡습니다. 그리고 얘가 그 공격 포인트를 어시스트를 했을 때 훨씬 더 골을 넣은 것보다 많은 금액을 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난 이상하게 얘가 그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적인 스피드나 그 공간 창출하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진짜. 정말로 개인적으로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슈팅까지 욕심이 얘를 망친다니까 정말. 걔 그런 게 안 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고 그만큼 이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되게 좋은데 그런 자기가 단점이 장점을 너무 많이 깎아먹는다라는 거죠. 장점을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선수니까 그런 욕심을 이해하는데 그래도 감독들이 잘 제어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감독이 있는 거지. 매니저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랑 마샬은 그것만 되면 돼. 마샬은 패스만 잘 주면 되고 줄 때 주면 되고 얘는 그러니까 마샬은 패스를 주는 타이밍이 문제고 안 주는 게 아니고 타이밍이 문제고 얘는 슛에 대한 욕심을 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공격 골 넣고 싶어하는 욕심을 좀 버리면 정말 잘할 텐데 아쉽죠. 축구 천재 아닙니까 축구 천재. 축구 천재 아닙니까 축구 천재. 네? 축구 천재 램지. 진짜 그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나 옆에서 누가 인터넷 방송한 줄 알았잖아. 진짜 TV로. 진짜 그 대박이었는데. 천재 미드필더 램지. 맞아. 천재 미드필더 램지. 천미램. 축구 천재가 아니지. 천재 미드필더 램지. 그 방송에서 쓸 수 있는 문구 중에는 정말 항의 받을 수 있는 정말. 왜냐면 그 정도 말해주면요 항의 받거든요. 그거 만약에 진짜 라이벌 팀하고 했을 때 뭐 토트넘 경기랑 그렇게 했으면은 뭐 손흥민 팬들이나 토트넘 팬들이 전화해서 너무 편향적인 거 아니냐고 할 정도의 그런 이제 말이었는데 축구 천재 미드필더 램지. 그것도 되게 말을 빨리 했어. 다음 시즌도 김태룡이 중계하냐고 하죠. 지금도 뭐 ICC컵 하는데 뭐. 아무튼 되게 멋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뉴스라는데 조금 짧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준비한 그 에피소드 같은 게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 정도 시간 나오면은 에피소드 안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에피소드를 전해드릴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그 축구 썰에 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아니면 또 알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뭐 그런 것들, 뭐 축구 선수가 누구랑 친하고 축구 선수가 결혼했을 때 누가 왔었고 뭐 예를 들어서 덕배랑 쿠르투아의 그런 이제 뭐랄까 사가 이야기 같은 것들, 그 전 여자친구를 뺏은 것인지 뺏긴 것인지 바람을 핀 것인지에 대한 막 그런 이제 이 뒤에 있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가끔씩 중간중간 한 번씩 해드리려고요. 뭐 매일은 힘들고 그렇게 매일 많지는 않고 가끔씩 좀 뭐 사랑과 전 뭐 불륜이나 음주나
아니면 뭐 사건 사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건 사고지, 사건 사고. 사건 사고 그런 것들. 네. 아니면은 그 엠블럼에 관한 이런 어떤 스토리나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축구 뉴스가 끝났을 때 그냥 사담 같이 잠깐 웃을 수 있는 아니면 좀 진지하게 토론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준비해서 나중에 그걸 모아 가지고 주말에 제가 축구 뉴스를 못 할 때 틀어드리던가 아니면 다시 한번 해드리던가 그런 한번 좀 차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니까요. 일단은 오늘 준비한 거는 제가 직접 TV에서 봤던 거기 때문에 캡처를 해왔어요. 캡처본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도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뭐 아시면 너무 스포하지 마시고. 제가 이 프리한 식구라는 이런 걸 좋아해요. 제가 뭐 옛날에 말했다시피 가제트 같은 그런 영상을 좋아하는데 이 스토리를 살펴보면 과거 써있죠. 눈앞에서 코베어가는 글로벌 사기꾼들 19 해가지고 18위가 그라운드 위를 달린 고무줄 나이 이 청소년 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친 유스파 야파라는 이 아프리카계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있었는데 2016년 1월 유스파 야파의 SNS에서 발견한 의문점 무엇이 있었을까요? 나오죠? 걔가 1996년생이 아니었나? 근데 왜 SNS에서는 1987년생으로 나오지? 오잉 한 거죠. 이 무슨 일일까? 살펴보니까 이 유스프 야파라는 선수가 이 당시에 AC 밀란의 유소년 팀에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유소년 팀 감독이 인자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자기 감독도 나이에 걸맞지 않게 너무 플레이를 잘한다. 이 선수가 우리 팀의 미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 상태에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했던 찰나에 팬들조차도 나이답지 않게 잘한다라고 했었는데 나이를 속인 거였냐고 이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 보니 진짜로 나이를 사칭했고 서류 조작까지 했으며 이탈리아 수사국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나선 상황이라고 해요. 알고 보니까 2009년에 아프리카에서 망명 신청을 하던 중에 신분증을 분실했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임시 신분증을 급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급조하는 상태에서 그 당시 나이를 적어야 되는데 1996년생 12월 31일생으로 재발급을 접수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87년생이지만 일부러 속이려고 1996년생 12월 31일로 기입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재발급을 접수를 했고 이것이 발급이 된 거죠. 그러면서 하지만 당시에 그는 13살이 아닌 실제로는 22살의 나이였다라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는 출생 미등록률이 다소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부러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는. 이런 경우는 과거 청소년 대회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특히나 가나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나 지역이 그런 행동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프리카에 가나 하면은 청소년들의 강자 했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던 거죠. 생년월일 그 생년월일을 조작하는 것은 사실 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옛날에는 많이 자행되던 사건이었고 이제 자신은 SNS에다가 실수로 잘못 적었더라고. 나는 1987년생인데 내 손이 이놈이 1996년생으로 적었다고 하면서 이제 뭐 실수였다고 합니다. 뭐 과거에 제가 뭐 봤던 실수 타령 중에 뭐 고양이가 쓴 거예요. 뭐 그런 헛소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의 헛소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게다가 그는 2015년 1월 달에는 이탈리아에서 성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나이 조작 혐의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으나 다시금 나온 이 법정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2016년 7월 달에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나이 사칭의 의심은 여전히 꺼지지가 않았는데 이 선수는 이제 축구를 그만뒀대요. 제가 그때 해외 기사 검색해 보니까 축구를 이제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할 수가 없지. 이제 나이 속인 게 걸렸고
나이가 87년생이면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이제 인자기가 AC 밀란의 유소년팀 감독 때 일이니까 또 옛날 일이죠.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이거는 못 해요. 왜냐면 원래 청소년 대회에서는 지금은 치아 사진을 보면 이 선수가 몇 살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가 확립이 됐기 때문에 그 치아 사진을 보고 선수가 나이를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치아 사진을 보면은 청소년 대회에서는 치아 사진을 이제 제출하는 게 의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못하죠. 과거에 이제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행동이었고, 그것이 이제 재판이 길어지면서 한 2년 전에 모든 게 완결이 끝났기 때문에 한번 이걸 말씀해 드린 건데, 이제는 이제 이런 일은 없죠. 이런 일이 자행되지는 않는데, 오히려 이제는 나이를 속이는 것보다는 그 선수를 일찌감치 영입하면서 피파 조건에 부합하는 이 어린 미성년을 영입하는 데 불법적인 사항을 보는 게 훨씬 더 많이 걸리니까요. 지금은. 여튼간에 이렇게 프리한 축구에서 나왔던 AC 밀란이 한 선수에게 속아서 몇 년 동안이나 연봉을 주고 했던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팟빵에서 음성 파일로만 변환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팟빵에도 음성 파일만을 제공하고 있어요. 스포츠 부분에서. 근데 팟빵의 스포츠 부분에서 그렇게 좀 조회수가 괜찮게 나올 줄 몰랐어요. 네. 개인적으로 하는 그냥 처음에 시작이니까 뭐 많이 나왔자 100회? 이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오기 때문에, 혹시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전 것도 듣고 싶다고 하시면은 음성 파일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전 거 지난 거긴 하지만 어떤 이직설이 있었고 어떠한 이제 우리가 이 방송에서 사담을 펼쳤는지에 궁금하시면 올려달라고 말씀하시면 한 달치나 저번 달 것까지는 올려드릴까 생각이 있으니까요. 한번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댓글 남겨주시면 파악이 되니까. 그리고 일단 유튜브에서 다시 볼 분들은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보신 다음에 구독하기도 감사하지만 추천 및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아요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카톡에서 조던 검색하시고 풀치 등록해주시면 그것도 감사하죠. 네, 너무나 고맙겠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다음 카페이며, 다시 한번 어려운 기사를 모합해서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